근데 역시 이런 실적 발표 기업들보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이제 화두인데 현재 시장도 그렇고 저희 채팅창도 다 엔비디아 이야기뿐입니다. 엔비디아 헤드라인 실적은 정말 모든 게 다 비트했을 정도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중에는 메타 플랫폼 이후로 이렇게 완벽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은 엔비디아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뭔가 조금씩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메타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진짜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아침에도 위원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고 정말 많이들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를 보면 이제 마진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76.7%로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1000bp 가까이 크게 개선되는 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게 이제 H200이 나오고 B100이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 조금 그 중간에 이제 주문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H100에 대한 주문이 이제 H200 나오고 신제품 나오면 당연히 신제품 주문하려고 주문을 조금 그 딜레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해가지고 실적이 정말 완벽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이좀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재밌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이야기로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이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폭발하는 거죠, 성장률이.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차세대 제품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제품은 B100이랑 H200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생성형 AI하고 각 국가들의 이 주권형 AI, 서버린 AI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이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정치적 견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 이제 이 서버린 AI를 다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께서 완전 칩으로 변신하셨죠. 좀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이 이더넷이랑 인피니밴드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예전에 2020년, 21년에 그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어가지고 멜라녹스가 이 인피니밴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그래서 이 이더넷을 인피니밴드가 앞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코멘트한 것 중에 이더넷을 AI에 현재 계속 최적화하고 있지만 인피니밴드가 AI 전용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약간 이더넷 사업자인 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이 뭐 좀 단기적으로는 크게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막 진짜 막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시장도 엔비디아가 먹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고객이 워낙 탄탄해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 시간이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그 시장도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피니밴드로 해서요. 그다음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연간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GPU 한 개당 연간 4,500달러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현재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스당 CEO 말에 따르면은 소프트웨어 매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이 엔비디아가 이제 갈수록 하드웨어 기업에서 점점 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는 다 이제 투자하면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치 기반을 2배로 늘리고 연간 수천억 규모의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AI는 여전히 아직 파티의 초입에 있다. 거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3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 엔비디아 GTC 2024에서 더 많은 기술과 재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까 다들 그때 한 번 더 주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엔비디아 GTC 2024까지 이번 실적 발표를 이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또 엔비디아가 이제 저번에 엔비디아 그 13F 엔비디아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 이야기만 나왔어도 주가 막 올라가고 했는데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통해 더 빠른 성장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은 메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 SNS, 뉴스, 비디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회사에서 AI를 사용 중에 있는데 이러한 AI 투자는 고객 참여를 늘리고 그리고 메타의 이제 메시지 광고,
그 왓츠앱에서 광고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징으로 카카오톡 광고처럼요. 그리고 광고 클릭률을 개선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점점 AI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이 많이들 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나우, 어도비, 데이터브릭스, SAP, 스노우플레이크 등 AI 제품군 출시로 신규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과 협력하여 새로운 언어 모델 젠마를 최적화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델, HP, 레노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AI 솔루션 확장을 위해 협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기업명이 나온 기업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네요. 그다음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워드 PR이 이 자료엔 34배로 나와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 포워드 PR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현재 26배까지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 올라갔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3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이익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프리마켓에 다이렉트로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핀비즈 기준으로 포워드 PR이 26배까지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저렴해지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자꾸 올라가니까 일각에서 이런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에 시스코를 재현하고 있지 않냐라는 차트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마켓워치 자료에서. 근데 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랑 기술적 해자 수익성을 보면은 과거 시스코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 포워드 PER 방금 보셨다시피 26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스코가 과거 버블 당시에 거의 한 150배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차트만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시스코가 만들던 그런 그 인터넷 스위치하고 라우터 그 네트워크 솔루션들은 약간 기술적 해자가 부족해서 충분히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데 이 엔비디아 칩에는 이 H 그 그레이스 오퍼 제품에만 해도 거의 한 3만 개 이상 부품 들어간다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뭐 AMD나 인텔이 따라할 수가 없고 이 기술 격차가 한 2년 막 3년씩 벌어져 있어서 이게 막 기술이 금방 따라잡힌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엔비디아 마진율은 진짜 경이롭죠. 하드웨어 업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 직후에 정말 많은 IB들이 투자 의견 업데이트하고 역시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강세론자 중 한 명이고 이 테크 분야에서는 아주 그 명성이 자자하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그 수석 전략가께서 CNBC 클로징 벨 오늘 출연하셨는데 엔비디아 saves the world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세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가 기술 강세장에 제트 연료가 공급된 셈이다. 그리고 기술 섹터의 테일러 스위프트 모멘트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모멘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 하면서 이제 인기가 원래도 많았지만 이제 거의 그냥 미국의 최고 스타가 됐죠. 원래도 계속 많았지만 이제 근데 이 에라스 투어가 1년, 2년 막 계속하고 계속 지금도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엔비디아도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사랑받고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 좀 그런 이야기 같고 지난 5년 동안 시장에서 본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실적이었다라고 댄 아이브스 강세론자계의 고트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강세론자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사실상 그 약간 시장에 겁주는 그 파마베어들 약세론자들은 그 조회수를 얻기 위해 계속 약세론을 펼치는데 이렇게 항상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강세론자를 펼치는 데나이브스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다음 트위치를 여기 트위터 X에다가 이 데나이브스가 이렇게 또 코멘트 남겼는데 AI의 대부, 갓파더 오브 AI 이 젠슨이 AI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도 AI 파티가 아직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오늘 투자 의견 한 4개 정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컨빅션 바이 강력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8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높았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2024 회계년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 회계년도 이때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있어서, 와, 지금보다도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이상 더 증가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AI 인프라 지출과 신제품이 결합되어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초과 주식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다 라면서 강력 매수 컨빅션 바이 제시했고요. 그다음 울프 리서치에서 이 투자 기간 비중 확대의 목표 주가 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면서 강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2024년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되어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될 것이고, 2024년 하반기에는 중국 매출이 드디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비백 생산 증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엔비디아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엔비디아 현재 H100 생산 중에 있고 H200 조만간 한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이제 출시 예정에 있죠. 그리고 H200 다음에는 이 B100 나오고,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X100까지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을 GTC 2024에서 또 다른 신제품 라인업 계속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계속 신제품 더 비싸게 팔고 할 텐데,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엔비디아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92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포인트는 AI 컴퓨팅 매출의 40%가 AI 추론에서 기여했다는 점이다. AI 추론은 엔비디아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AI 트레이닝과 달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I 매출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AI 트레이닝이 기존에 이제 오픈 AI나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시킬 때 했던 게 AI 트레이닝이고, AI 추론은 약간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그걸 AI를 가동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AI 추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대신에 뭐 AMD나 인텔이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망도 많았지만, 그런 소리는 무슨, 엔비디아가 그 시장도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난 3월 18일에 시작되는 GTC 컨퍼런스가 다음 주가 촉매제가 또 될 것이다 하고 있어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지났으니까 3월 18일 이 GTC 컨퍼런스 때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엔비디아 실적 진짜 미쳐 날뛰었는데,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850에서 8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진짜 이 미국은 자유의 국가입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하향하다니요. UBS 의견에 따르면은 새로운 비백, 이게 GTC에서 출시되고 3분기 초에 출하될 것이라는데, 비백에 대한 수요 언급이 강했고, 엔비디아는 제품 전환이 다가올 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아직 AI 가능성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추정치를 약간 하향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IB는 UBS란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